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친중 종북 부사파 공산주의 정권에 넘어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4년 넘게 아스팔트에서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외치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입니다. 국가보안법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월남, 지금의 베트남 남쪽에 존재했던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과거의 국가.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 유교를 숭상하는 민족이 평화롭게 살던 베트남은 70여 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쳐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맞이한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분단된 베트남. 북이 17도 이북에는 호치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월맹이 들어섰고 남부에는 응오딘 지엠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 월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물과 기름처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립 속에 월맹은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동족상잔의 베트남전을 일으키고 10여 년간 계속된 피해 전쟁 끝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1975년 3월 월남 공산화를 위해 월맹이 전면적인 무력 공세를 감행했다. 월남의 수도 사이공은 불과 50여일 만에 함락됐다. 나라를 잃은 월남인들은 월맹의 대대적인 숙청과 사상대조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해야만 했다. 110만 명이 넘는 보트피플이 바다로 몸을 던졌고 자유월남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동맹을 지지합니다. Hello, my fellow Koreans and world free citizens. We are Korean freedom fighters fighting for our freedom and constitution over 4 years against pro-China communists here in Seoul in front of American embassy. We protest for our freedom, our life, our family against pro-China communists. Today, we are going to start today's ceremony with you. Please stand with us and support us for the peace of the world. I'm going to start with the American anthem. 패망 이전의 월남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너무 비슷하게 같은 민족이 월맹과 월남으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 겉으로는 평화, 화해를, 속으로는 무력 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남부 베트남, 즉 자유월남에서는 미군 철수, 반전 시위, 월맹과의 민족 화해 물결이 일었고 반면 북부 베트남, 즉 월맹 공산 정권은 날로 궁핍해져가는 상황에서도 무력에 의한 남부 베트남 공산화 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경제 군사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었지만 월맹에 의해 적화 통일되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월남의 패망. 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북부 월맹은 남부 월남의 공산화에 착수한다. 공산 세력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 내부로 숨어들었다. 우선 농촌 사회에 침투했다. 당시 토지개혁 실패 등 월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농민들이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게 되었고 공산 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교묘히 침투, 공산화를 추진했다. 한편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남부 월남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 북부 월맹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남부 월남을 해방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월남에 남아있던 6,000명의 공산 핵심 세력들은 민족 해방 전선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월남 정부의 타도와 공산주의 정권 설립을 위해 산하의 베트콩을 결성, 내복, 테러, 파괴 등의 무장 게릴라 활동과 함께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 납치하는 등 테러 행위를 본격 전개한다. 이는 모두 북에 있는 월맹의 조종과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또 월남의 도시에서는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 베트콩 여성운동가 출신인 응오바 타인 등은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태우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Everyone have assured me that the US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자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데모를 벌였고 종교인들 역시 지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위에 가담했다. 선거 때마다 국론의 분열은 더해가고 반정부 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갔다. 사이공에는 애국을 표방하는 100여 개의 좌익단체와 통일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소위 양심적인 반전, 민주,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당했다. 또한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1964년) 통칭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도미노식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 월남 측은 1973년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1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월맹 측은 정규군 47만 명과 베트남 공산국 참전병력 그리고 월맹 협조자 등을 합쳐서 약 100만 명 정도였다. 전쟁은 하여금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된다. 10년 넘도록 치열한 전쟁은 계속됐다. 막강한 화력으로 단기간에 주도권을 잡으리라 예상했던 미국. 전쟁의 장기
이들이 바로 평화협정의 주역인데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월맹의 정치국원인 레둑토입니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첫 번째,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 등을 감시하고, 두 번째, 월맹의 외무차관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의 인질로 받아넣었으며, 세 번째,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미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월맹은 미국의 폭격과 경제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했고, 식량이 부족해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 매년 약 100만 톤을 지원받으며 하루 2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역시 월남이 월등히 앞서 있던 상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반 뒤 평화협정은 깨지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해군 군사력 전 세계 3위, 공군 군사력 4위였던 월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Thank you very much. Now we are going to invite our special guest, South Korea Statement, February 27, 2021, U.S. Embassy, Seoul, Korea. We are the Korean freedom fighters fighting against crazy pro-China communist regime. Is disabling the solid Korea from poor communist country to be combined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sisted over 4 years under payment in any weather, rainy or snowy, boiling or freezing, against the crazy pro-China communists. Due to our hard work, Korea is barely breathing within freedom. The average age of the Vietnamese people is 30 years old. 50% of the total population of 95 million who are under 30 years old. The median age of Cambodia is only 25.6 years old. We know why they are so young like that. It's because the communists massacred their own people to communize the both countries. When South Vietnam became communized on April 30, 1975, the North Vietnam communists slaughtered 1 million the same blood people, and 100,000 people died drawing in the sea when escaped to another city by boat. They had to escape Saigon as boat people floating the sea limitlessly until they are allowed to land in any gracious country. The boat people were the only Vietnamese after being communized. Laotians and Cambodians became boat people or land people to survive, just like South Vietnamese. We have to warn the most indifferent and ignorant South Koreans as South Korea is becoming the second South Vietnam. The South Vietnamese were massacred as the rubbish of capitalists and forced to labor until they died in the correctional centers by the same blood North Vietnam communists. And the history and the people of South Vietnam were erased from the communized Vietnam. We all know what Moon Jae-in said when South Vietnam fell to the communist North Vietnam. 30 years after the fall of Saigon,
7.5 million slaughtered. More than 120,000 people fled Vietnam after the North Vietnamese captured Saigon on April 30, 1975. This chaotic evacuation has been captured in iconic photos, documentary films, and oral histories. Also, more than 4,000 Korean soldiers were killed in the Vietnam for the peace of the world. The South Korean, crazy, pro-China communists must remember they could live well and well-being today for their sacrificed blood money. Even though the communist slaughtered over 6 million innocent lives, Moon Jae-in was delighted with the victory of communist North Vietnam. Likewise,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il made the following rant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one communist state and to build a pure communist society. Quote, I will go as the commander of the occupying force in South Korea. 10 million will immigrate, 20 million will be purged, and the remaining 20 million and 20 million North Koreans will have to build a pure communist state. Some people seem to like that Kim Jong-il and immigration. However, be aware of the communist propaganda of computer tactics. Cambodian communist Khmer Rouge immigrated. Those did not comply with orders. In freedom, in collective farms or camps. That's the immigration, not to America. And those who were lazy or resisted were summarily executed without trial proceedings. The shooting punishment was rather a happy death. The Khmer Rouge killed alive by tearing limbs alive or striking the neck with an axe to save bullets. A high-ranking officer's wife was executed with a drill in the head alive. And when to kill the majority, they made them dug a pit by themselves and buried out a large live burial. It's the way the communists treat their same blood people everywhere. My fellow Koreans, it's time to resist for our lives, for our freedom, not to be the second South Vietnam, not to be the second Laos, not to be the second Cambodia. So help me God. Thank you very much, America. 이런 보도에 선동된 대중들의 압박에 세계 초강대국 이합 중국의 대통령은 미군을 퇴출시키게 됩니다. Now Korea Statement, February 27, 2021, U.S. Embassy, Seoul, Korea. We are the Korean freedom fighters against the crazy pro-China communist regime.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미친 친중, 동북, 주사파, 공산주의와 싸우는 애국 세력입니다. Is disabling the solid Korea to a poor communist country to be combined with communist North Korea. 이 미친 친중, 동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멀쩡한 대한민국을 끈질기게 가난한 북한 공산주의와 연합하려고 합니다. W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gistered over 4 years on the payment in any weather, rainy or snowy, boiling or freezing, against the crazy pro-China communists.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었거나 끓어오르거나 이 아스팔트 위에서 4년 넘게 저항해 오고 있습니다.
Due to our hard work, Korea is barely breathing with its freedom. 우리의 이 피눈물 나는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간신히 자유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The average age of the Vietnamese people is 30s. 50% of the total population of 95 million people are under 30 years old.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30세이고 인구 9,500만의 절반 이하가 30세 이하로 젊은 나이입니다. The median age of Cambodia is only 25.6 years old. 캄보디아의 평균 나이는 겨우 25.6세입니다. Do you know why they are so young like that? 왜 그들의 평균 나이는 그렇게 젊은 겁니까? It's because the communists massacred their own people to communalize both countries.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같은 핏줄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대량 학살하였기 때문입니다. When South Vietnamese became communized on April 30, 1975, the North Vietnam communists slaughtered 1 million the same blood people, and 100,000 people died drowning in the sea when escaped to other countries by boat.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공산화될 때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100만 명이 넘는 같은 동족을 학살하였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They had to escape Saigon as a poor people, floating the sea relentlessly until they are allowed to land in any gracious country. 이 사이공을 탈출한 보트피플들은 바다에 기약 없이 떠돌다가 어느 자비로운 국가가 허용해줄 때만 땅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The boat people won the only Vietnamese. 그러나 이러한 보트피플은 베트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After being communized, Laotians and Cambodians became boat people, or land people to survive just like the South Vietnamese.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람도 살기 위해서 보트피플이 되거나 다른 땅으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We have to warn the most indifferent and ignorant South Korea, as South Korea is becoming the second South Vietnam. 우리는 이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습니다. The South Vietnamese were massacred by the rubbish of the capitalists. 남베트남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적폐라고 하여 대량 학살당했으며 and forced to labor until they died in the correctional centers by the same blood North Vietnam communists. 그리고 같은 동족인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였습니다. And the history of and people of South Vietnam were erased from the communized Vietnam. 남베트남 사람과 남베트남의 역사는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지워졌습니다. We all know what Moon Jae-in said when South Vietnam fell to communist North Vietnam. 우리는 모두 문재인이 남베트남이 적화될 때 무엇을 느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30 years after fall of Saigon, 7.5 billion slaughtered. 사이공이 공산화된 30년 후에 7,5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More than 120,000 people fled Vietnam after the North Vietnamese captured Saigon on April 30, 1975.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당했을 때
12만 명의 사람들이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This chaotic evacuation has been captured in iconic photos, documentary films, and oral histories. 이 혼란의 극치는 이미 상징적인 사진과 다큐멘터리 필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Also, more than 4,000 South Korean soldiers were killed in the Vietnam for the peace of the world. 또한 월남에 파병된 4,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병사들이 월남에서 사망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pro-China communists must remember they could live well and wealthy today for their sacred blood money. 지금 남한에서 잘 처먹고 잘 살고 있는 친주, 동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잘 처먹고 사는 그 근조에 베트남에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경제부흥시킨 4,000명의 대한민국 국군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ven though the communist slaughtered over 60 million innocent lives, Moon Jae-in was delighted with the victory of communist North Vietnam. 비록 무고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어도 문재인은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답니다. Likewise,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il made the following grant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one communist state and to build a pure communist society.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한반도를 순수한 공산주의 정권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I will go as the commander of the occupying forces in South Korea. 나는 남한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간다. 10 million immigrate. 1,000만 명은 보내버리겠다. 20 million will be pursued. 2,000만 명은 숙청해버리겠다. And the remaining 20 million and 20 million North Koreans will have to build a pure communist state. 그래서 남아있는 2,000만 명의 남한 사람과 북한의 2,000만 명을 합쳐서 순수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Some people seem to like 김정일's immigration. 아마 여러분이 김정일이 이민을 보내준 데서 기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However, be aware of the communist propaganda from confusion tactics. 자, 그러나 공산주의들의 용어 혼란 전설을 기억하십시오. Cambodia communist Khmer Rouge immigrated those who did not comply with orders in prison, in collective farms or camps. 캄보디아의 khmer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들을 감옥과 집단 농장과 노동교화소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It's immigration.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민입니다. Not to America.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And those who were lazy or resisted were summarily executed without trial proceedings. 그리고 게으르거나 저항하는 사적들은 지체 없이 법적인 절차 없이 즉결 처분하였습니다. The shooting punishment was rather a happy death. 총사형은 차라리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The Khmer Rouge killed alive by tearing limbs alive. 이 Khmer Rouge 공산주의자들은 산채로 사지를 절단하고 or striking the necks with an axe to save lives.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도끼로 목을 쳤습니다. A high-ranking official's wife was executed with a drill in the head alive. 한 고위 장성의 부인은 산채로 머리에 드릴을 박혀서 죽임을 당했고, and went to kill the majority. 그리고 다수를 죽일 때는 they made them dig a pit by themselves. 그들 자신이 구멍을 파게 하여
and buried other large live warriors. 단체로 구멍 속에 밀어 넣습니다. It's the way the communists treat their same blood people everywhere.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민족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My fellow Koreans, it's time to resist for lives, for freedom, not to be the second Vietnam, not to be the second Laos, not to be the second Cambodia.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를 위해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라오스가 되고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제2의 캄보디아가 됩니다. So help me God. 신이시여,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월맹이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스리바를 신고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왔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궁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회의를, 내각 작전회의를 갖다가 전시 내각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회의 내용이 말하자면 북부 월맹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1967년 9월 3일) 11명의 인사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냐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탐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TAO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정작 군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월남 정규군은 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1968년 1월 30일) 월맹은 베트남인들의 퇴퇴, 구정을 기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남부 베트남의 5개 주요 도시와 36개 지방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 구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탄 기습 공격이었다. 월맹과 베트콩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일시 함락되고 미군의 해산기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월맹의 막대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로 끝이 난다. 이 대규모 공세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과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된다. 기대했던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언론의 과장 보도였다.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베트콩에 의해서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고 미군 시체들이 뒹구는 장면을 지켜보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의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폭격 중지를 선언한다. Tonight I have ordered our aircraft and our naval vessels to make no attacks on North Vietnam, except in the area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continuing enemy buildup directly threatens Allied forward positions and where the movement of their troops and supplies are clearly related to that threat. 구정 대공세로 월맹은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반전 여론 확산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심리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월맹의 구정 대공세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것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한국군 등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 구함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부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자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3가구 중 1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완은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1975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바다에 몸을 던진 80만 보트 피플을 포함 육로 탈출자까지 무려 110만 명. 이들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향해 바다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줄 국가를 찾아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한 뒤 모두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약 11만 명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월남 시절 사이공 대학생이었다가 1985년 탈출한 리우딩 학생의 수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이유는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공산분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반정부 과격 데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참담한 심경을 시 한 수로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니 금강석처럼 반짝이기에 무엇인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이라네. 자유월남의 패망은 월명의 군사적 공세와 정치 공작 때문이었겠지만 이에 동조했던 좌파들의 극렬한 반정부 선동도 커다란 몫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진짜 심각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월맹에 적극 동조했지만 통일 이후 버림받았던 월남 내 좌파 인사들은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지 못했던 월남 국민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Very much, America. 미국이요, 감사합니다. 자유월남이라는 나라가 당당히 독립국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부 분열로 또 주인의식 없는 그 안보를 갖다가 소홀했기 때문에 패망해가지고 자유월남이라는 나라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졌거든요. 전쟁의 그 경험을 똑똑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월남이 그 패망할 때 똑같아요. 우리 지금 대나가고 있는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국가의 이익이 뭔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이 뭔가 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이 시기에.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돈으로 안보와 평화를 살 수 없다. 나와 우리의 안위를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날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상대를 알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